종목 클리닉 시간입니다. 지금 10시 반 구간 지나면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소폭 좀 하락세로 출발이 됐네요. 0.38% 하락 출발되면서 3,130.85포인트로 시초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쉬어가고 있고 중국의 영향을 좀 받기도 하는 모습이겠죠. 아무래도 명절을 앞두고 시장은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낙폭은 장 초반보다 크게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쉬어가기 때문에 쉬어가는 동안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3772-0225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겠죠. 국민스탁 백연상 김정엽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두 분의 조언 참고를 하시되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상담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앞두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좀 궁금하신가요? 조강 피혁을요. 네네. 제가 8월 말일날 86,740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거든요. 아유, 단기간에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많이 네. 빠져가지고. 아유. 앞으로 어떻게 되거나 될지. 네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지금 조강 피혁이 57,400원으로 1.2%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 구간이신데 너무 단기간 내에 낙폭이 또 빠르게 좀 빠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죠. 두 분의 전문가의 전략 어떻게 제시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합니다. 두 분 모두 반등 시 매도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님께 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뭐 기간이 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손실 규모가 커지다 보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매도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좀 매수를 들어가서 타이밍적으로 좀 잘못 들어갔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조강 피혁 같은 경우는 뭐 기업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자동차 시트, 그리고 뭐 가구, 그리고 이제 뭐 핸드백 이런, 이제 그 가죽, 피혁을 만드는 뭐 피혁 회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매출 구성이 뭐 95%면은 뭐 전 부분에 대해서 뭐 피혁 원단에 집중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매출과 국내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이 뭐 7대3 정도로 뭐 이런 비중이 있고요. 근데 일단 그 피혁 업종 자체가 제가 별로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나올 좋은 재료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뭐 다음 분기 실적에 있어가지고 좀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좀 부정적인 역할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좀 전에 수출 비중이 뭐 30%다 이렇게 좀 서두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뭐 글로벌 재정 위기 뭐 글로벌적으로도 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좀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수출 쪽에서도 좀 반등을 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최근에 좀 수급 국면을 뭐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8월달 정말 악몽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조강 피혁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더욱 좀 지옥 같은 뭐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박스권에서 이렇게 선형 패턴을 이루고 있던 주가들이 이제 8월 중순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한가 그리고 다시 한번 하한가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캔들 패턴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청자분께서 이제 8월 말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갭을 이렇게 띄우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세의 그 반전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반전이 되는 흐름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다.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이때 이 부분들 이런 흐름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길게 하한가를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지수 영향도 있었겠지만 개인들의 투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 물량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리는 부분에서도 이제 개인들은 이제 물량을 다 털고 나간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물량을 쌓아오면서 그 이후로도 이렇게 주가 관리가 되는 모습에서도 외국인들은 물량을 조금씩 쌓았다는 뭐 이런 좀 수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간 수급이 한번 들어온다면은 이제 소폭의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지금 뭐 피혁 업종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좀 큰 반등을 하고 좀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목표가는 이제 7만 원 라인까지는 좀 기대를 하시고 이 부분이 왔으면은 이제 전량 전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전 그 갭이 형성되고 전 접전 라인이죠. 여기서 이제 53,50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이제 손실폭이 더 이제 아래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아쉽더라도 좀 과감하게 털고 나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좋지 않고요. 8월 20일부터 급락한 이후 반등이 나왔는데 이 매수하신 타이밍 자체가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현재 관점에서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자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반등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3천 원 부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백현상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조광피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안 좋은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인데 피혁 업황 자체가 이렇게 성장성이 그닥 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된 사업 부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광피혁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슈들로 앞전 상황에서 급락을 했었던 모습인데 바로 뭐 주식농부죠. 네, 주식농부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일제히 검찰 수사가 들어간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조광피혁 역시나 횡보세 이후에 한번 밀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밀어버린 상황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었죠. 그러면서 거래까지 늘어났던 모습인데, 상황 자체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급락 이후에는 어느 정도 횡보세가 나와줘야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고요. 일봉 차트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상황에서 앞전 상황 급락 모습 나와줬고요.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 이동평균선 상황이 꽤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이평선 모습을 살펴보시게 되자면 아직까지 역별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이 상황에서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리다,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매수가 자체가 꽤나 높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뭐 86,470원이면 꽤나 높은 자리죠. 뭐 시청자분께서 이 정도 낙폭 과대했다는 자율 반등 구간을 이렇게 노리셨는지는 몰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접근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보유하신 물량 반등 심하다, 조금 매도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자면 상당 구간 73,000원 구간이죠. 단기적으로 73,000원 구간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 구간, 뭐 손절 라인을 알려드려야겠죠. 하단 55,000원 구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진행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비슷합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목표가는 73,000원, 손절가는 55,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시청자님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예. 네,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종가 기준인가요? 장중 가격인가요?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종가 기준입니다. 네, 김정엽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두 분 모두 종가 기준으로 또 목표가,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 역시 또 전화를 통해서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운시큐어요. 라운시큐어요.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5,100원 100%입니다.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고 계신데 그래도 다행히 좀 이 손실 구간은 아니시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이거를 한 8,000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 안 그러면은 오늘 한국 추석 연휴 뒤에 사야 될지 고민을 어제 많이 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8,000원까지 간다 그러고, 그리고 손절 가격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목표가를 예상으로 8,000원 정도로 잡고 계셨었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과연 두 분의 전문가는 8,000원까지 보고 계실지 아니면 손절가는 또 얼마로 보고 계실지 저희가 전략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라운시큐어 질문 주셨고요. 지금 관점에서 라운시큐어 어떻게 좀 추석 연휴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전략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살짝 좀 엇갈렸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 반대로 백현상 전문가는 그래도 좀 보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고 추석 연휴를 보내자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김정엽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뭐 비중 축소라는 게 뭐 종목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비중 축소가 아니고 일단 비중 100%면은 이제 모든 비중을 다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월 이후로 이렇게 뭐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제 뭐 280% 뭐 이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많이 오를 만큼 오른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모습을 보이는데 비중 100%를 싣고 가는 거는 좀 좋지 않은 판단이지 않나. 일단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바일 기기, 인증, 뭐 보안 이런 솔루션 업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라운시큐어의 그 솔루션 업체에서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이제 국내 유일의 뭐 암호 인증이나 모바일 백신, 그리고 뭐 이제 가상 키패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두 국내 유일하게 모든 부분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솔루션 업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계 통신사 모두 뭐 스마트폰 유심 칩에 뭐 들어가는 뭐 공인 인증서 저장하는 서비스를 뭐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을 보고 봤을 때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이제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라운시큐어를 좀 주목해야 될 좀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모멘텀이 강한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중에 뭐 한 가지를 뭐 굳이 살펴보자면은 현재 뭐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삼성페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에서 뭐 간편 결제 시스템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최대의 수혜주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여기 이제 라운시큐어에서 이제 생체 인증을 통해서 뭐 간편 인증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앞으로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는 지금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트를 놓고 이렇게 보자면은 지금 뭐 이동평균선이 자체가 이제 5월 이후 이렇게 밀집된 상황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 그 이평선이 뭐 폭발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장기 이동평균선 추세를 보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상향 추세 그리고 이제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 자체가 좀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고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5일선과 21선 간의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소폭의 이렇게 하락 부분, 이렇게 조정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3거래일 전이었죠. 강한 상승분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횡보 추세를 이어가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올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여기서 비중을 좀 오를 만큼 오른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유망업종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비중을 조금 축소하되 저는 한 40% 비중 정도면 이제 충분히 뭐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트상에는 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차트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목표가는 이제 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손절가를 이렇게 좀 궁금해하셨는데 네. 지금 전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이제 전 저점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이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지지선이 5,000원 라인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5,000원 라인을 뚫고 아래로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하게 또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5,000원. 이 5,000원 라인을 지켜주시고 대응해 주시면은 뭐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보안 인증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로 줄여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비중 축소 관점 제시를 해주신 거고요. 반등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백연상 전문가님은 그래도 보유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시청자님은 한 8,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예상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8,000원 구간 살짝 못 미치더라도 라운시큐어 자체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라운시큐어 뭐 보안 솔루션 및 뭐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런 업체고요. 중요한 부분은 삼성페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카카오페이 전자결제 관련 부분에서 시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는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는 쉽사리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세를 한번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네, 추세가 뭐 쉽사리 안 꺾이는 모습입니다. 추세가 한번 타버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청자분이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산성 LNS를 한번 기억을 하시나요? 이 종목 보시더라도 3,000원대 종목이 12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라운시큐어가 산성 LNS 같이 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더라도 앞전 상황이죠. 자, 이런 모습 살펴보셔야 될 텐데 앞전 상황에서 거래를 동반하면서 한번 끌어올려놨습니다. 끌어올려놓고 쉬어가는 패턴들 이런 패턴을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하단 구간 바로 지지라인조차 5일선조차 이탈을 안 하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추세도 살아있고 중기적인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는 보유를 하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일봉 차트보다 월봉 차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월봉 차트가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이번 캔들을 살펴보시자면 앞전 거래를 다 잡아먹는 대량의 거래가 나오면서 양봉을 세우고 있다. 이 신호 자체가, 시그널 자체가 라운시큐어 앞으로도 큰 그림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한번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목표가는 8,0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살짝 아래 구간이죠. 살짝 아래 구간이 라운시큐어 7,550원 구간. 네, 이 정도 구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도 알려드려야 될 텐데, 비중 자체가 100%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승부를 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하단 구간 바로 4,640원선 네, 뭐 21선 구간이네요. 이 정도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라운시큐어 같은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크다.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두 분 모두 좀 칭찬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뭐 마음 놓으시고 즐겁게 보내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반등 목표가 7,550원, 손절가 4,640원 제시가 됐네요.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나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와 거의 같네요. 두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향후에 대한 또 성장 모멘텀도 그렇게 크다고 하니까 기대감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두 분의 전문가는 과연 추석 연휴 이후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실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정혁 전문가님, 네네. 지금 추석까지도 또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네네. 이후에 또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오늘은 뭐 긴 연휴를 앞두고 좀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근데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다음 주부터 이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뭐 다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뭐 시장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는 시장에서는 좀 뭐 기대감이나 전망이 좋은 유망주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뭐 수급이나 뭐 아니면은 뭐 실적 이렇게 좀 확인된 종목으로 이제 안정적인 좀 투자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유망업종으로 빠르게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보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뭐 이제 앞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석 연휴까지도 사실 마음고생 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석 이후에도 살짝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수급이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보자 이야기해 주셨네요. 백현상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 자체가 뭐 별로 재미없는 상황이죠. 네. 해외에서 보시더라도 뭐 그닥 즐거운 뉴스들은 나오지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문제 그리고 중국의 경기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화요일까지 연휴가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시장을 조금 지켜보자 이런 눈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 매수하지 마시고 이번 뭐 추석 연휴가 지날 때까지는 조금 뭐 관점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차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 관련주들 이쪽 중심으로 보시는 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일단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이 아주 슈퍼문으로 크게 뜬다고 하죠.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 달림 보며 열심히 좀 빌어보시고요. 그 소원들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